두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퓨얼셀과 아이패밀리 SC 각각의 좀 사연이 있는데요. 장우진 전자공생 팀장과 함께 공시로 두 종목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두산 퓨얼셀 수소 전지로 뭐 대장주격이긴 한데 두산 퓨얼셀 어떤 재료가 있습니까? 일단 시장 동향을 보면 오늘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로봇이 굉장히 좋잖아요. 예상하지 못했던 섹터가 로봇이네요, 오늘은. 네, 근데 이게 저는 시장에 순환매가 분명히 있다라고 존재하고 시장에서 관심이 없던 종목 중에서 뭔가 이 모멘텀이 생길 때 관심을 갖고 주가가 오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두산 퓨얼셀이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연료 전지를 하고 있는데 연료 전지의 중요한 키워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하나는 친환경적이다. 물밖에 안 나오니까 친환경적인데 이 두 번째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해요. 시장에서 많이 놓치는 부분인데 이 두산 퓨얼셀이 갖고 있는 연료 전지의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분산 발전입니다. 분산 발전이라고 한다는 건 수요처의 인근에 자리해서 바로 거기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는 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럼 왜 중요해지냐? 지금 전력이 부족하다고 얘기 나오는 게 뭐 때문이죠? AI 데이터 센터입니다. AI 데이터 센터에 전력을 공급하기에 가장 지금 적합한 게 연료전지가 되고 있는 거죠. 왜냐? 다른 원전이라든가 태양광, 풍력 같은 경우는 입지를 탑니다. 그러니까 그 입지 주변에 데이터 센터가 없으면 전력을 공급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전력을 공급한다고 한다면 ESS도 필요하고 전력 설비 같은 것들이 대규모로 필요합니다. 케이블도 필요하고. 그렇죠. 근데 변압기나 케이블 필요한데 연료전지는 그렇지가 않아요. 데이터 센터 바로 옆에 자리해서 이걸 짓는 것도 빠르고 짓는 기간이 한 1년 정도 걸립니다. 1년에서 뭐 1년 15개월 정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물론 규모는 크지 않죠. 원전은 뭐 기가 단위로 짓는다고 하면 지금 연료전지 같은 경우에는 뭐 몇십 메가 단위로 짓기 때문에 규모는 크지 않지만 그래도 비상발전이라든가 이런 걸 공급하기 위한 전력으로는 충분하게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연료전지의 장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연료전지가 앞으로 수요가 지금도 보면 뭐 블룸에너지나 이런 것들이 데이터 센터 기반으로 수주를 많이 받고 있고 앞으로도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국내 사업도 보면 2021년부터 문재인 대통령 시기에 수소를 굉장히 강조했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수소법이 시행이 됐었고 2022년에 수소법 중에서도 청정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CHPS라고 해서 그래서 수소의 그 수소 관련된 발전을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걸 입찰을 한다 그러면 이 입찰에 참여해서 이걸 딴 기업들의 실적이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게 됐었거든요. 근데 두산 퓨얼셀이 이 CHPS 관련된 수주를 2023년, 2024년에 걸쳐서 약 67% 점유율을 가져왔어요. 네, 175메가 중에서 대부분 그러니까 뭐 다 가져왔네요. 네, 상당 부분을 갖고 왔고 올해도 지금 발주가 나왔는데 아직은 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상당 부분 발주를 받았을 거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산 퓨얼셀을 그래서 왜 가지고 왔냐라고 본다면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삼천리 ES 대상으로 해서 수주 3건이 나왔어요. 규모는 밝혀지지 않았고 이제 사업 계약 규모는 이제 천억 원 정도, 천억이 정도 넘는 규모가 났는데 추정하기로는 한 30메가와트 정도가 나오지 않았나라고 예상이 되고요. 근데 이 회사가 이제 이 수주가 왜 나왔냐라고 봤을 때 작년에 CHPS 수주를 받은 게 한 120 몇 메가, 120 한 3메가 정도 됩니다. 근데 그 물량이 지금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추정이 돼요. 뭐 아직 밝혀진 건 없는데 그 물량이 나온다고 본다고 한다면 이제 30메가 나왔으니까 아직도 90메가와트 정도가 추가적으로 남았다. 그래서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에는 이 국내 사업에서도 지속적으로 수주가 나올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내 CHPS에서 70% 정도 점유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 앞으로 나오는 발주에서도 뭐 올해 수주도 마찬가지고 안정적으로 수주가 됐을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기반으로 해서 내년 실적도 좋을 거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죠. 플러스로 그럼 국내 사업뿐만이 아니고 이 회사가 진짜 좋으려면 미국 사업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수주가 나올 수 있냐를 봐야 되는데 이 회사의 자회사 중에 미국의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하이엑시엄이라고 하는 이 회사에서 하반기에 미국 쪽 수주가 나올 것 같다는 거예요. 20메가와트 정도. 그것도 데이터 센터형입니다. AI 데이터 센터야. 그러면 레퍼런스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이엑시엄이 수주를 받으면 이 기기를 납품하는 건 두산 퓨얼셀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해서 미국 데이터 센터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할 수 있다고 한다면 두산 퓨얼셀에 대한 관심은 커져야 된다. 근데 지금 당장 초기니까 적자가 나는 회사고 PSR로 평가받아야 되는데 글로벌 뭐 기업들의 PSR이 한 4배 정도 된다고 한다면 두산 퓨얼셀은 한 3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PSR 비교로 하더라도 아직은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두산 퓨얼셀에 대한 관심은 좀 가져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블룸에너지라는 최강자가 있잖아요. 근데 서학개미 블룸에너지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SMR보다 수소전지 발전이 훨씬 더 먼저 가고 더 대중화될 것이다. 우리 장호진 팀장은 어때요? 먼저 갈 수밖에 없죠. 그거는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더 인기 있을 것이다. 더 인기는 애매한 게 뭐냐면 규모가 작아요.
그러니까 퓨얼셀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규모가 지금 보면 원전 같은 경우는 기가 단위, 네. 뭐 그다음에 SMR이라고 하더라도 쳐도. 200메가 뭐 네. 이 정도 규모 단위인데 뭐 퓨얼셀 같은 경우는 그 정도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좀 비싸고. 공존한다. 네, 당연히 공존하겠죠. 공존하는데 그래도 자기 몫은 챙긴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분산 발전이라는 키워드에서는 원전이 절대로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에서 비상전원 발전으로는 분산 전력이 들어가는 이 수소 전력이 무조건 들어갈 거고, 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게 LNG잖아요. 예. 근데 지금 현재로 봤을 땐 수소를 뽑아내는 주요 동력이 LNG거든요. LNG를 개질해서 나오는 그 그레이 수소라든가 블루 수소, 특히나 블레이 수소가 레드 암모니아, 뭐 그레이 암모니아, 뭐 이런 거죠. 네, 뽑는 자체는 LNG. 네, 그렇죠. 네. LNG에서 뽑아 나오는데 여기서 탄소를 포집하면 블루가 되거든요. 예. 근데 이게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는 뭐 수소 관련돼서 좋게 봅니다. 예. 다음 종목이요. 아이패밀리 SC입니다. K뷰티가 한번 왕창 조종을 받고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 와중에 먼저 가장 빨리 좀 선방으로 되돌린 게 아이패밀리 SC로 돼서 이유를 많이 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네. 소개해 주시죠. 반대로 봐야 됩니다. 아이패밀리 SC는 작년 초에 예. 6만 원, 거의 4만 원 이상까지 갔었다가 반토막이 났어요. 다른 화장품들 한참 좋을 때 주가가 안 좋았습니다. 네. 왜 그랬냐? 작년 영업이익이 300억대였는데 올해도 300억대 초반으로 300억대 한 중반 정도로 영업이익 성장률이 뚝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높게 주던 밸류에이션을 급격하게 낮추면서 주가가 빠졌는데 이 회사의 주력 제품은 이제 로맨이라고 해서 색조 화장품 제품입니다. 네. 특히나 립 제품이 전체 제품에서 한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이 회사가 그 전에 성장 스토리는 일본이었어요. 특히나 24년 1분기에 일본 관련된 매출이 100억대에서 200억대로 점프하면서 일본 기반으로 성장이 이어지겠다라고 기대했었는데 2분기에 일본 매출이 급감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박살났다고 보시면 되는데 네. 이 회사가 작년 2023년부터 틱톡 샵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시작했어요. 네. 네. 근데 그 성과가 작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해서 올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국내와 일본 사업 매출은 정체입니다.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런데 유럽과 동남아 쪽에서의 실적 성장이 굉장히 두드러집니다. 그러니까 올해 2분기 실적을 보면 동남아 쪽 매출이 109억이 나왔어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93%가 증가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도 67억이 나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42%가 증가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일본 국내가 아니고 다른 지역, 그리고 북미 같은 경우도 성장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 성장을 하고 있다. 근데 이게 왜 나오고 있냐? 틱톡사 기반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패밀리 SC는 오히려 지금부터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 하반기에 지금 얼타샵이라고 해서 얼타뷰티라고 해서 미국의 메인 화장품 네. 브랜드 있잖아요. 얼터뷰티. 거기에 진입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본격적으로 오프라인, 온오프라인 쪽에서 진입을 해서 판매가 될 거기 때문에 실적 턴어라운드가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나올 겁니다. 근데 올해 기준 PR이 뭐 11배 정도 되기 때문에 다른 화장품 기업 대비해서는 월대적으로 싸요. 지금 주가가 반등이 나왔지만, 그래서 오히려 다른 화장품들이 쉴 때 아이패밀리 SC는 갈 수 있는 국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뭐 어떤 재료들이 있을까요? 아이패밀리 SC죠? 네. 네. 일단 보면 쇼폼 마케팅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이슈가 저는 크게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단기적으로 틱톡샵이 좋으니까가 아니고, 보면 그 자체가. 네, 틱톡샵, 그러니까 지금 보면 틱톡샵이라든가 쇼폼. 유튜브라든가 유튜브 쇼츠라든가 이런 기반으로 해서 지금 광고가 본격화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틱톡이 지금 동남아 쪽에서 워낙 실적이 좋다 보니까, 성과가 워낙 좋다 보니까 유튜브도 쇼츠나 유튜브 기반의 광고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테스트 베드가 돼서 시작을 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카페이스와 관련해서 주가가 굉장히 좋았던 모습이 있었고요. 네. 그러니까 이 동영상 기반의 쇼핑 플랫폼 자체가 강조될 수 있고, 만약에 이게 성과가 나오면서 이슈가 된다고 하면 아이패밀리 SC가 과거 실리콘2가 올라갔던 것처럼 관련된 이슈로 부각받으면서 대장주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네. 자, 오늘 두 번째 종목 아이패밀리 SC였습니다. K뷰티 같지만 약간 긴 차트 보면은 혼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오히려 급반등이 나왔을 때는 먼저 지금 선두를 치고 있고요. 색조 화장품, 일본 쪽에서 힘들었지만 오히려 방금 이야기해 주신 이 쇼폼 마케팅으로 새로운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라고 해서 K뷰티 쪽에서 아이패밀리 SC까지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현재 시각 국내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중에 코스닥이 강합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 마치 뭐 지난주에 러셀 중소형주가 강했던 것처럼 우리 코스닥이 힘을 내고 있고요. 코스피는 좀 상승폭을 축소를 하고 있는 것이 외국인들이 일단 현물에서도 좀 팔고 있고 선물도 오락가락합니다. 이게 1,300계약 순매수 정도인데
여차해서 선물을 또 팔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대형주들 쪽에서 또 프로그램 매도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코스닥 위주로 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외국인이 심지어 코스닥에서 지금 700억 넘게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강보합, 약보합 움직이면서 결과적으로 오늘 밤에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이재용 회장과의 또 삼성전자 미국 지분 확보 이 이슈까지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계좌 공략 여기까지 하죠.